대학생 때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TV 리모컨을 조작한 적이 있었다. 요즘엔 흔한 인터넷 TV인데 그때 당시엔 생소해가지고 좀 조작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한테 조작법을 알려주었었는데 잘 따라하지 못했다. 그때 그녀는 뭔가를 알아챈 듯이 날 바라봤다. 무엇을 알아챘는지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 수 있었다. 또 그때 당시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보다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한 내 친구 녀석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녀석한테 질투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 그리고 내 친구 녀석이랑 셋이 함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난 어떻게든 그 녀석보다 멋져 보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녀석은 그녀 앞에서 나를 깎아내렸다. 당시 난 추리소설을 좋아했었는데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이 자식은 추리소설은 좋아해도 추리는 잘 못해 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서 그녀도 맞아 라고 하는 게 아닌가. 벌써 10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지만 아직도 그때의 상처가 남아있다. 내가 TV 리모컨 조작을 잘 못하는 걸 보고 그녀는 내가 이 머리가 잘 똑똑하지 못하구나, 그걸 눈치챘던 것이다. 난 똑똑해 보이기 위해 추리소설을 탐독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은 날 평가해주지 않았다. 더구나 그녀에게까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날 아프게 했다. 난 그 친구한테나 그녀에게 머리가 안 좋다는 인상을 주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거를 돌이켜보면 주변 지인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눌한 사람이라는 걸, 바보 같다는 걸 공공연히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난 거기에 반박할 수 없었다. 일단은 눈에 보이기에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난 왜 추리도 못하고 어눌하다는 소리를 들었을까? 왜 그녀 앞에서 리모컨 조작이라도 잘할 수 없었던 걸까? 잘할 수 없었던 것일까? 난 정말 멍청한 걸까? 다른 사람이 없는 혼자 있는 곳에서는 난 기계를 잘 다루는 편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는 이 기계에 시선이 가질 않는다. 혹시 실패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날 멍청하다고 깔보는 게 아니야? 거기에만 관심이 다 쏠려있다.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아이를 이해하는 부모와 비판적인 부모가 있다. 태어나서 이해자를 먼저 만나면 비판자를 뒤에 만나더라도 자기평가가 높다. 하지만 비판자를 먼저 만나면 이해자를 나중에 만날지라도 자기평가가 높아지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부모를 내면화하여 늘 자신을 지켜보고 평가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타인에 대한 증오를 감춘 사람은 투사 과정을 거쳐 오히려 스스로를 가혹하게 비판하게 된다. 즉 자기 안의 비판자가 늘 자신을 지켜보며 내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 비판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평가가 낮으면 자신의 능력치가 높아도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가끔 기분이 좋을 때는 비판자의 기준에 들었을 때지만 그 외에는 늘 비판에 시달리게 되고 욕구불만이나 우울, 불안과 긴장을 만들어낸다. 사람마다 비판자의 비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것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 행동할 때 자신감의 정도도 달라질 것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비판자의 비난의 정도가 굉장히 큰 편이다. 네 말을 귀찮아할 거야. 네가 하는 말은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야.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너를 깔볼 거야. 온갖 공포에 시달린다. 반드시 상대가 날 거절할 거라 여긴다. 특히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내 능력을 보여줘야 할 상황이 생기면 나는 공황 상태에 빠진다. 인간은 감정이 격해지면 판단력을 잃는다. 안 그래도 좋아하는 여자 앞이라 긴장한 상태에서 내 능력을 시험할 상황까지 겹쳤으니 내면의 불안과 공포, 자기 비난은 크게 달했을 것이다. 나의 관심사는 이 여자가 날 어떻게 볼까이지 이 리모컨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요컨대 상대가 날 공격하고 비난할 것이다 라고 설정해둔 상태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 이런 나의 태도가 타인을 더 두렵고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고 내 마음을 불안과 긴장,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스스로에 대한 가혹한 비난은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 같은 건 살아갈 가치가 없어 라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다. 부모의 기대와 다른 나를 인지했을 때 느꼈던 외로움과 열등감과 두려움이 자신에 대한 죄의식과 실망감을 만들어냈다. 그 당시에는 부모가 옳고 내가 잘못된 거라 여길 수밖에 없다. 부모의 보호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내가 옳고 부모가 틀린 것이다. 부모는 스스로의 마음의 갈등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만약 나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나를 격려하고 존중했을 것이다. 나의
욕구, 나르시시즘, 무조건적인 애정에 대한 애착 등은 잘못된 게 아니다. 하지만 유아 욕구를 억압하여 불만이 가득한 부모는 자녀의 유아 욕구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앞에서 공황 상태에 빠지는 사람이 자신이라면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자. 훌륭하고 멋지지 않아도 그냥 사람이 있어도 좋다. 지금만으로도 충분하다.